네, 수경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전해주세요. 제가 뉴스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됐나요? 네. 아, 오늘 제가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세 가지 뉴스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금 시장에 이제 긴급 대책이 일요일에 나왔거든요. 그 한 음,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진핑 정책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재명 이야기. 그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일요일에 24일에 인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금융수장들이 일요일에 모였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자금을 지금 50조 정도 투여하기로 했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레고 사태라 해 가지고 레고랜드가 기업 어음을 못 막게 되니까 인제 유상증자를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대출도 돌아오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PF 대출 부실이 인제 나오면서 부도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PF 대출 그 부실이 인제 확산될 거를 우려해 가지고 지금 금융수장들이 "자금을 50조 정도 투여하겠다." 이게 인제 그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요. 아,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와, 채권 시장 이 얼어붙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50조 정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제 액션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대거 풀기로 했다. 이거는 당장 50조를 투여하기보다는 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조 규모 채권 시장 안정 펀드 가동으로 20조를 준비하겠다 했는데 이게 일단 준비되어 있는 게 1조 6천억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음, 1조 6천억 일단 투입하고 20조 더 준비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산업은행 등 회사채 CP 매입 규모도 8조가 한도였는데 16조로 높여주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 지원하겠다. 이게 뭐냐면 그 지금 PF 대출이 문제인데 PF 대출을 일으키는 것들이 다 부동산 관련된 건설사들이거든요. 이 건설사들이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다 같이 신용 보증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증권사 그다음에 캐피탈 이런 금융사들이.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게 건설 경기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설 경기가 무너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건설회사가 인제 넘어지면 이 증권사, 금융사들도 같이 지금 연쇄 부도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난주에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증권사, 금융사들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 돈을 지원해 주겠다 3조 그 말이고, 그다음에 허그 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에도 10조 정도 규모를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PF 대출 부실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게 그게 문제거든요. 기업에 돈이 안 도는 거. 이 채권 시장이 조금 민감한 게 뭐냐면 심리적인 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또 금방금방 시장이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 및 악성 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했고요. 그런데 이 50조 투여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연말까지 돌아오는 단기사채 기업 어음 규모가 34조고 연내 돌아올 회사채 규모가 13조다. 합치면 47조. 그러면 지금 50조를 투여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연말까지 지금 47조 돌아올 건데 그럼 50조면은 단기적으로는 버틸만 하다. 그러면 그다음은 어떡하지? 라는 인제 기사 말미에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불은 껐지만 올 들어서 건자재 인건비 인상으로 인제 공사비가 20~30% 급등했고 미분양도 계속 증가세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54조인데
그러면은 이게 부실 사업장이 아마 속출할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라는 질문이 기사 말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지금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장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문제를 아마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 규제를 곧 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제가 이게 이제 옷으로 신문 꼭지에 있던 기사인데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제 눈에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아마 부동산 바닥이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곡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변곡점이 빨리 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기사냐면 일단 11월에 예상대로 11월에는 4번 연속 0.75% 포인트 올리는 그 패드가 금리를 올리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겠지만 12월에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 같다라는 기사거든요. 그 왜 그럼 이 기사가 나왔냐면은 패드의 일부 고위 인사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얘기래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좀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그런 기대를 해봤거든요. 기대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진핑 얘기인데 시진핑의 이제 3기 출범이 본격화됐거든요. 시진핑의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시진핑 3기는 경제보다는 이념,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부유를 강화하겠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 중국이 시장 경제 체제를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14억 인구 중에 6억 인구가 월 20만 원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래요.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분배를 중시하겠다라고 했고 국진 민태를 강화하겠다 했거든요. 국유 기업은 이제 약진으로 하고 민영 기업은 위축시키겠다. 그래서 민영 기업을 다 국유화하겠다 했거든요. 아마 90% 이상이 국가 지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동하지 않겠나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저렇게 하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와 사회 신용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발달해서 미국 그 턱밑까지 다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주로 체제 유지하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CCTV라든지 그다음에 그 감시 카메라 뭐 그 안면 인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가지고 체제를 관리 감독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때 그걸 알아가지고 트럼프가 그 미국의 지금 연구원에 속해 있는 중국인들을 전부 다 내쫓았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인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정 국가다. 국가의 일체를 용도한다. 종엄치당은 불변의 치국 원칙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공산당이다. 우리는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모든 걸 영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당에 무조건 충성해라는 거예요. 경제적 파일을 줄 테니 당에 충성하고 안정과 단합에 헌신하라. 라는 통치 방식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앞으로의 난제는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하거든요. 성장률 둔화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이. 빈집하고 미분양을 합치면 1억 가구가 넘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부동산 기업의 45%가 아마 빚을 못 갚을 거라고 IMF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심각한 상태고, 그다음에 중국도 고령화가 심하대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20% 육박하지만 한데 지금 중국도 14%까지 지금 고령화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이 있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공산당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하고 민족주의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경제 성장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를 강화하지 않겠나, 시진핑이. 그러면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국가들을 보면 꼭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질서 균열에 우려가 좀 보인다.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재명 이야기인데, 올 것이 왔다. 김용 구속, 유동규 변심에 궁지에 몰린 민주당입니다. 유동규가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죗값은 내가 받고 이 대표의 명령으로 한 건 이 대표가 받아야 한다. 이제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이 세계엔 의리가 없더라.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장동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몰랐을 리가 있겠나 라고 얘기했거든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김용이 이제 구속되면서 그 김용이 이제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최측근인데 이제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상태거든요. 나온 상태고, 그 김용의 정치 자금 수수와 위례 대장동 사건을 묶어서 이 대표를 조사할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때까지 좀 이 대표를 많이 감쌌었는데, 지금 너무 강경하게 이 대표를 감싸기도 지금 민심을 잃을까, 너무 덮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이 대표를 퇴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를 점점 이제 여당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오늘은 기사가 이제 아침 신문 쭉 읽으면서 제가 3가지 주요 기사를 이제 뽑아봤고요. 네, 너무 잘 네.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엄수경님이 읽어주는 기사를 듣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 저는 네. 어떤 스타일이냐면 뉴스 기사만 좀 이렇게 헤드라인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디테일하게 스토리 있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더 이해도 가고 재미가 있네요. 뉴스 읽는 네. 게 재밌다는 어,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우리 엄수경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재미없는 기사를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마키 요 카페에 와가지고 이런 이제 것들을 시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고 부동산 공부라든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키 카페에 와가지고 다 같이 좀 재밌게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키에 오시면 이렇게 음, 기사도 재미있고 스토리 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경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